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몇 달째. 며칠 전 집주인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 전용 봉투를 건네주러 날 찾아왔다. 통장이 와서는 이 봉투를 줬는데 낯설어서 그런가 다들 안 쓴다고 해서 이걸 우리 건물에 몰아서 주고 갔어. 그나저나 총각,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아휴,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동네 아줌마들이 사정사정해서 그러는데 혹시 부적 같은 것도 써주는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밀려왔다. 최근에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몸 상태도 좋지가 않았는데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만 하여 고민한 끝에 무당집을 몇 군데 갔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대부분의 무속인이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며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한두 곳에서 그랬으면 대충 웃어 넘겼겠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고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가 않았었다. 솔직히 나는 무속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엔 어긋나 버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별의별 생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차에 동네에 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난 건지 주인 할머니조차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부적도 써줘? 할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신모시고 점사 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도 당연히 못 쓰죠. 그런 내 말에 할머니는 뭔가 아쉬운 것 같은 얼굴로 괜히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아, 그래. 아니 뭐 나는 혹시나 될까 해서. 그리고 신 받았다고 다 부적 쓰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시면 그냥 점집 가는 게 빠를 거예요. 나도 가보고는 싶은데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 담임 목사 아닌가? 총각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우리 아들 알면 큰일 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리수거 할 때 잘 쓸게요. 거기서 또 말을 끊고 돌아서자니 어른에게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에게 또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러면 총각, 내가 오늘은 수고비도 챙겨줄 테니까 빈집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빈집요? 내가 저기 큰 길에 있는 부동산에 자주 가는 거 알지? 저번에 거기 사장이 총각한테 부탁해서 같이 무슨 방 하나를 보고 왔다며. 그게 통 안 나가는 방이었는데 총각이 시키는 대로 막걸리 뿌려주니까 방이 바로 나갔다잖아. 아, 네. 뭐 잘 됐네요. 전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오늘만 좀 봐줘. 이 부동산 사장한테도 말을 다 해놔버렸어. 내 입장도 있으니까, 응? 그 말에 갑자기 또 짜증이 올라왔지만 난 그것을 애써 꾹 눌러 담았다.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신받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이 사장이 그 방이 딱 나가고 나니까 총각 얘기를 어찌나 하든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응? 부탁 좀 할게. 결국엔 나는 할머니를 따라서 통새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 집으로 향했다. 현관 쪽에 서 있던 부동산 사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으며 비타민 음료 하나를 건넸고 난 그걸 뻘쭘하게 받아들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저번에 그 집은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어? 용한데 알면 다리 좀 놔주든지. 예? 나도 여기저기 다녀보긴 했는데 솔직히 내가 건물주도 아닌데 굳이 내 돈 써가면서 그런 거 하기는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러면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려도 될 텐데요. 어? 아유, 그럼 괜히 얘기만 길어지고 복잡해. 자자, 일단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서 그는 나를 집 안쪽으로 이끌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그가 도어락에 달려있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 보자. 비밀번호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서고 보니 그곳은 저번에 봤던 그 집처럼 음침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안에 햇볕도 잘 들고 평수도 꽤 넓은 데다가 분위기가 삭막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뭐 괜찮은데요. 에이, 너무 대충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자세히 봐봐. 사장님의 말에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방 이렇게 순서대로 집안을 살펴봤는데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참으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글쎄, 나도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 마치 시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장사집 같기도 하고 나는 내가 느끼는 그대로 사장님에게 말했다. 집이 좀 시끄럽네요. 시끄럽다고? 뭐가?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내심 뭔가 오묘하면서도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무속인도 아니고 대체 뭘 안다고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온갖 감정들이 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일까? 아니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지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일까? 그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잠시 대화를 하는 듯 하더니 사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아직 무당 아니라고 했던 거 정말인가 보네. 여기 살던 사람들을 되게 조용하게 살다가 나간 집이야.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무당 아니라고요. 근데 왜 봐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집이 영 안 나가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고작 그 이후로 굳이 중개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나마나 집주인이랑 돈이 오갔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그 집을 나와버렸다.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할 일 없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낮에 잠깐 봤던 그 집이 나왔다. 그리고 대문 앞에는 웬 할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날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고 나 역시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집 현관 앞에 섰는데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웬 여자가 앉아서는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쌍꺼풀 진한 눈에 파마머리를 한 그 여자, 그리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마른 체형의 남자가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두 사람은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집주인이 둘 다 나가래요. 집주인이 둘 다 나가래요. 아휴, 진짜. 아휴,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짐 정리를 한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는 담배만 하염없이 피우다가 하소연하듯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네. 근데 나가래요. 왜요? 아, 몰라. 그냥 나가래, 그냥. 그 말을 끝으로 잠에서 깨버렸는데 정말 희한한 게 꿈에서 본 할아버지와 두 남녀가 귀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라 하기에는 또 뭔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개꿈이겠거니 하면서 대충 넘기려다가 아무래도 뭔가가 걸려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그 집에 다시 가볼 작정으로 나선 거였는데 집주인 할머니를 마주칠까봐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일부러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의 형태가 주택이라 커다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건물이 있는데 대문 앞에 부동산 사장님이 서 있었다. 사장님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뒷짐을 지고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폼이 박수무당처럼 보였다. 막 돌아서서 가려다가 하필 사장님과 눈이 마주쳐 버렸고 그의 부름에 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저기 총각!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말했던 그 학생입니다. 아, 그 애동 기자. 그런 남자의 말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져서 묵묵히 서 있었다. 사장님이 박수로 보이는 그에게 이미 내 이야기를 다 한 건지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자님이 본 게 맞긴 맞네요. 여기 살던 사람이 영감을 내쫓았어. 영감이요? 도깨비 말이야. 도깨비. 영감이 아주 승질이 잔뜩 나 있는 상태구만. 다들 나가면서 털을 버렸으니 이제 이 집은 뭐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도 반은 폐인돼서 나갈 집이지. 아, 네. 그럼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나는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 내가 꿈에서 본 그 존재들이 도깨비였단 말인가? 보통 산 사람이 도깨비터의 자리를 잘 잡으면 그 도깨비가 돈도 벌어주고 복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들을 왜 쫓아냈던 것일까? 애초에 전에 살던 사람은 뭐하는 인물이기에 그런 존재를 알고 내쫓은 건지 모든 것이 의문으로 남아있다. 앞전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은 그 집을 보기 전에 집주인 할머니 부탁으로 아침 대바람부터 어떤 집 하나를 본 적이 있었다. 아, 뭐야.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누구야? 집주인 할아버지는 치매기가 있었는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낮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곤 했다. 설마 또 그분인가 하고 체념하듯 문을 열어봤더니 이번엔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이다. 아이고, 자고 있었나 보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할머니는 꼭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런 분위기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아예 신발을 신고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저기 별일은 아니고 여기 뒷집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좀 봐주면 안 될까? 할머니, 저 신 안 받았고 그런 거 못 봐요. 그래도 일반인이 보는 거랑은 다를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해줘. 내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할머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꾸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대충 보고 아무 말이나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 할머니가 말한 집은 우리 집 바로 뒤편에 있는 일반 주택 건물이었는데 새놓은 반지 앞방이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간다는 것이었다. 무속인에게 보이자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던 차에 우연히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렇게 아침부터 찾아온 모양이었다. 반지 앞방 입구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수첩을 하나 손에 들고 서 있었고, 인사를 하고 따라가 보니 집안에 짐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누가 살다가 나간 집인가 봐요. 아유, 말도 마. 전에 살던 사람이 짐까지 다 버리고 그냥 나갔어. 아, 네. 그렇게 내부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왠지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사장님이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보라며 불을 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거실에 냉장고가 있고 액자도 그대로 걸려있는 집이라 얼핏 보면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왕 들어온 거 한번 보자 싶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다. 여자분이 살던 방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데. 응? 맞아요. 이 집에서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거의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할머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뭘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집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사실 머릿속에 나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한 건지도 모르고 괜히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 그 불똥이 나에게 튀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총각, 아주머니가 살던 방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진짜 답답해서 그래.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아니 뭐 그냥 냉장고도 멀쩡히 있고, 보통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저런 액자는 잘 안 걸어두거든요. 그렇다고 부부가 살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집은 좀 어때? 뭐가 안 좋아 보여? 솔직히 내가 느낀 것은 이러했다. 중년 여성이 살았던 방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리에 가만히 있던 가구들이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처럼 모두 일제히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소름이 끼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집이라고 할까. 하필 집 근처에 개천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이 주변 자체가 죽은 땅이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듣기도 했었다. 집 자체도 볕이 잘 들지가 않고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귀신들의 놀이터 같았는데 그냥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버렸다. 이건 뭐 그냥 막걸리 사다가 좀 뿌리면 괜찮을 거예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이 글을 썼는데 어깨가 뭉쳤는지 담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나까지 괜히 짜증이 솟구쳤다.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갑자기 피곤해졌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최근 들어서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것 같다.